이승만 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때를 맞이해서 우리 학당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다가서고자 합니다. 이승만 학당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이승만 학당이 지금 현재 남산 밑에서 장소를 잡은 지가 3년이 다 되었습니다. 개설한 지로 따지면 4년이 넘었고요. 그동안 매 기에 40명 내지 50명의 수료생들을 배출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모여서 1시까지 이승만 대통령의 사상, 일생, 독립운동, 건국활동, 나라 세우기에 이룩한 위협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서울 밖에 여러 곳에서 우리도 그 강의를 좀 듣게 해줄 수 없느냐라는 그와 같은 요청이 가깝게는 수원에서부터 천안에서, 대전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원주에서, 춘천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고, 저희 제한된 인원으로는 일일이 부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멀리 부산에서 또 원주에서 매주 토요일 올라와서 수강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 사이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동경에서도, 그리고 호주 시드니에서도, 미국의 서부 LA 지구에서도, 미 동부의 필라델피아에서도 와서 이승만 학당을 좀 개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먼저 현지민들이 이승만 학당을 개설한 다음에 강사로서 저희들이 출연할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까지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래도 강의의 구심점을 잡기가 힘들고 해서 차일피일 해오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이승만 학당은 유료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오는 11월 17일부터 저희 이승만 학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은 온라인 강의라는 배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온라인 강의라는 배너를 찾아 들어가시면은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일정한 수강료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강의를 듣게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 강의란을 열게 되면은 13개의 강좌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를 일정한 수강료를 지불하고 듣는 그와 같은 온라인 강좌, 온라인 교실, 좀 더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장차 그러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만, 온라인 대학을 하나 설립하는 하나의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승만 학당에서 혁명가 이승만의 일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관련 교양 강좌도 쭉 제시하곤 했습니다만, 중심적인 것은 매주 토요일 행하는 토요 강좌였습니다. 이 토요 강좌는 지금까지 12회를 거듭하면서 버전업을 해왔습니다. 제 자신만 하더라도 4년 전에 시작할 때와 지금의 이승만 이해는 상이합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이승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거듭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지난 4년간의 시행착오도 거쳐서 이제는 거의 완벽하게 상당한 수준으로 이승만의 일생, 업적, 그의 사상, 그가 세우고자 했던 나라, 그 업적 등을 얼추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토요 강좌를 통해서 수강생을 모아서 강의를 하는 작업 이외에도 이 이승만 TV를 통해서 이승만에 관한 프로그램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일신해서 좀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유료인 이유는 제 경험상 유료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료로 하게 되면 아무나 들어와서 아무나 듣고 아무런 생각 없이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승만 학당 토요 강좌도 처음에는 무료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더니 역시 응집력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교실에서 모이는 사람들 상환의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지 않고 강의에 대한 애착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3회 토요 강좌 때부터는
12회 토요 강좌를 전 수강하는데 30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그리고 출석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각 기수별로 강한 커뮤니티가 생겨나는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이 온라인 유료 강좌는 교실에서 하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13강좌 모두 다 듣는데 8만 원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3강좌면 한 강좌당 한 4,000원, 5,000원 정도 되는 것입니까? 그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고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배운다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노트를 들고 연필을 들고 중요한 내용은 메모를 해가면서 그렇게 읽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뭔가 돈벌이를 하자든가 또는 사회적 정치적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너무나 이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온 지난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생애에 걸쳐서 4권의 유명한 책을 남겼습니다. 1904년 옥중에서는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은 서양의 자유주의에 관한 정치 철학서입니다. 이거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자유주의 정치 철학 그런 거야 누구나 다 알지. 그렇게 지나쳐 버립니다. 정치학자 가운데 이 책을 정독한 사람은 저는 단언컨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생겨나고 있는지 모르겠죠. 적어도 저보다 윗세대, 한 5, 6년 윗세대 되는 사람들로서 지난 100년간의 한국인으로서 이 책을 정독을 하고 그 속에서 담긴 홉스, 로크, 아담 스미스, 칸트 이 사람들이 녹혀져 있는 그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독립선언으로 문장화되고 미국의 정신으로 체현되어서 흘러온 그 세계를 이끄는 주류 정신사에 대한 이해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이 책을 정독하고 소화한 사람은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정치사나 정치 철학을 보면은 이승만은 자유우파였다. 그리고 너무나 고집이 셌고 권력욕이 강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망한 나라의 망명객이 식덤도 놓을 줄 의해서 망명의 노들이 뭐가 그래 권력욕이 강합니까? 엉뚱한 생각으로 엉뚱한 터집으로 이승만을 매도해온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독립정신의 책의 후반부는 1876년 이 나라의 개항 이후의 외교사입니다. 이걸 읽어본 역사학자들이 있나요? 한국의 국사학자들은 한국의 국사가 언제부터 근대적인 역사로 성립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엉뚱하게도 1910년대, 20년대 신채호 선생을 갖다 붙입니다. 제가 볼 때 신채호 선생은 근대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근대 역사학자라고 할진대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되고 해석하는 근거와 이념 자체가 근대적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자유와 독립 그러한 이념 하에서 철저하게 사료적으로 실정적으로 역사를 쓸 때 근대 역사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독립정신 후반부 책이 바로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여기에 우리의 최초의 근대적 역사학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역사학자 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대학과 역사사회는 이 이승만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승만이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이라는 프린스턴 대학 영어로 쓰인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박사학위 논문이 훌륭해서 시중 출간까지 대학 출판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책은 어떤 책입니까? 흔히들 국제법학 책이라 하죠. 이승만은 국제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각 대학에서 수료한 성적표를 보면은 그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의 자유통상의 역사를 전공한 역사학자입니다. 한국 최초의 역사학자예요. 오늘날 한국의 서양사학자들에게 한국 최초의 서양사학자가 누구냐 물어보면은 그것도 미국 가서 박사학위까지 딴 지금까지도 구글에서 간혹 검색돼서 인용되기도 하는 최초의 서양사학자가 누구냐 모르죠.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만큼 우리 한국의 대학은 캄캄한 어둠의 길을
지금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그는 한국 교회 피팍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읽어본 신학자들이 있나요? 한국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신학 교수님한테 들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학교에서 이 책을 가지고 교재를 삼아 강의를 하는 데가 없다고. 이 책을 통해서 이승만 선생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 선생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최초의 가난하고 버림받고 핍박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위한 로마 권세에 저항한 혁명가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유의 정신을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 선생이 비로소 깨달았으니 서구의 장대한 문명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말을 한국의 신학자들이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외에도 이승만이 남긴 사상의 발자취는 너무나 큽니다. 그는 조선 왕조의 멸망과 독립을 단순하게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는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기에 조선 왕자는 숨이 끊어져가는 중환자와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이 죽어가는 민족이 다시 소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라의 독립을 찾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하나하나가 건강한 근대적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입니다. 그것을 바로 한국 교회 피팍이라는 책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그는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교육을 통해서 인간 하나하나를 중세의 어둠의 그림자로부터 벗겨내어 가지고 근대의 물길로 새롭게 씻겨진 아름답고 건강하고 자유롭고 통상하고 하는 그러한 인간으로 다시 씻어내기를 이승만은 꿈꾸었던 것이고, 그런 인간들이 자라고 자라서 드디어 독립의 기회가 올 것이다. 지구상에서 한번 이름이 지어진 나라가 어찌 그렇게 쉽게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고 세계의 천운이 움직여야 되는 일인데 언젠가 그 날이 온다. 그 날은 일본과 미국이 태평양에서 충돌하는 그 날이다. 그 날이 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날이 언제 오느냐고 끊임없이 물었습니다만 이승만은 그 날은 반드시 온다. 적어도 40년 전부터 1910년 단계부터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때를 기다리고, 그러나 기다리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동포를 교육을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회의에 나가서 조선 독립의 당성을 부르짖고, 조선 독립이 조선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것이고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다라는 고급의 논리로서 열강들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노력이 없었더라면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해방되었을 때 미국은 쉽사리 한반도를 소련으로 포기했을 겁니다. 특별한 요인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승만이 심어준 정신적인 유대는 너무나 강렬한 것이었고,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한국을 자기들이 일정한 기간 신탁 통치나 후견을 해서 독립시킨다는데 확고한 의지를 가졌던 것이고, 그 결과 이 대한민국이 생겨난 것이에요. 다른 누구도 그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공산 침략자들이 이 대한민국마저 국제공산권으로 편입시키겠다고 남침을 했을 때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미국의 지도부가 분노를 하면서 군대를 보냈던 것, 그것은 여기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 가고 있다. 그 선두에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 이승만이 이후 12년간 이룩한 전쟁의 방어, 한미동맹의 결성, 60만 군대의 건설, 미국 원조를 될 수 있도록 끌어들어와서 기초적 소비재 공업을 건설한 것, 나아가서 필요한 국가기관 사업을 건설한 것, 그 모든 것이 자양분이 되어가지고 토대가 되어가지고 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비약적인 성취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역사를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걸핏하면 이승만 독재입니다. 세상에 어느 독재자가, 자기 군대가 없는 독재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학살한 독재자가 있었지요. 이승만은 누구를 학살했습니까? 이승만이 일가 친척이 부정부패를 했습니까? 그가 하와이에 떠날 때 금연
주머니 속에 단돈 $100라도 들어있었습니까? 이승만을 지금도 독재하면서 매도하는 한국인의 품성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승만이 그토록 가슴 아파했던 이 민족의 깃들어 있는 악한 풍속인지 모릅니다. 이 악한 풍속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법과 제도만 고쳐서는 오히려 호랑이의 날개를 달아주는 꽃만 되고 만다. 일찍부터 그가 독립운동가 사회에서 겪었던 그 분열과 갈등과 업무와 비방과 그 모든 것에 그가 처절하게 느꼈던 그 악한 풍속, 그 악한 풍속이 국민적 규모로 재생산되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지난 60년간 그렇게 매도해 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 악한 풍속을 고치지 않고서는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드디어 위기는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중국이 흥기를 하고 미국과 대립을 하고 일본과 갈등을 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만이 동북아시아에서 고립무원의 상태로 이렇게 점점 그 처지가 곤란해지는 가운데 이 한국 내에서는 대륙으로 다시 회귀하자, 백두혈통을 받들자 하는 그런 어두운 정치 세력들이 나와서 발효를 한 지 벌써 몇 년입니다. 저는 이 나라가 이 상태로서는 결코 이승만이 꿈꾸어온 아름다운 나라를 장기간 보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승만 학당이 힘이 있으면 큰 건물을 짓고 전국 각곳에서 많은 학당을 짓고 또 수강생을 모집하고 또 교사 요원을 양성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합니다. 마침 이 좋은 이 온라인 강의 시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경향각지에 그리고 국내의 여러 동포분들을 접촉을 해서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강의는 듣지만 마시고 밑에 강의 교재가 보조 자료로 달려 있습니다. 그 강의 교재는 아직 미완숙입니다만은 조만간 내년쯤 되면은 훌륭한 책으로 편집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 교재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리고 의문점이 있거나 생각이 다르신 점이 있으면은 질문을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코너를 또 마련했습니다. 사이트 공간에서나마 활발하게 토론과 대화와 이런 것이 오고 가는 아름다운 어떤 학술적인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맞이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온라인 강좌를 어떻게 열고 들어가는가까지 기술적인 측면에까지는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학당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들어오시면은 온라인 강좌가 배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수강료를 결제하신 다음에 13강의 모두를 다 수강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수강을 하신 분들을 이제 적절한 기회에 오프라인 강의로 한번 초청을 해서 우리 학당으로 멤버십을 함께 다지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기도 한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상 이승만 학당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면서 소개의 말씀을 권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